방이라도 탈선할 듯한 지하철. 그리고 선로에 뛰어든 한 남자. 정면을 향해 손을 뻗는데 갑자기 지하철이 허공으로 들리더니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급제동을 한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지금까지 이런 드라마는 없었다. 연쇄 살인으로 보시나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득템인가 음모인가? 내 물건을 가지고 있던 게 너였네. 신박한 아이템들이 쏟아지는 판타지 추적 드라마 아이템이다.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아이템에서 형사 서요한 역할을 맡은 배우 오승훈입니다. 제일 이 사건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선배처럼 범인 잡고 싶어서 경찰 된 겁니다. 초능력을 가진 물건들을 둘러싼 거대 음모를 파헤치는 드라마 아이템. 주지훈, 진세현, 김강우 씨를 비롯해 명품 배우들이 뭉친 황금 라인업으로 방영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시청자분들의 큰 사랑에 저희 배우들도 힘이 불끈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깝게 아이템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 방송의 주요 장면을 쏙쏙 골라 담은 아이템 완전 정복. 지금 시작합니다. 강군의 사법연수원 졸업식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형. 우리 다인이 부탁합니다. 이제 강군에겐 유일한 가족인 조카 다인이. 그는 형의 유언대로 조카를 살뜰히 돌보지만 다인은 사고의 충격으로 입을 닫아버리고. 늦었다. 강군은 평생 어린 조카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던 어느 날 괜찮으세요? 저기 미친놈이. 우연히 폭행 사건을 목격한 강군은 가해자를 찾아 나서고 그쪽이 폭행했습니까? 섬뜩하게 웃는 남자는 아무 대답 없이 맥주병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데 멀쩡한 병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고 더 신기한 거 보여줄까? 이번에는 테이블을 부수는 괴력을 발휘한다. 위험을 직감하고 수상한 남자 고대수를 추격하는 강군. 무슨 검사가 형사도 아니고 그렇게 따라붙네. 범인 잡는데 검사 형사가 따로 있냐? 그때 고대수가 찬 팔찌에서 기묘한 빛이 흘러나오더니 무거운 드럼통을 한 손으로 날려버리는데 믿기 힘든 괴력을 발휘하는 그는 자신보다 큰 강군을 단숨에 제압한다. 내가 말했잖아, 난 특별하다고. 네가 특별한 걸 알겠는데. 팔찌를 찬 손으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던 고대수. 팔찌를 떨어뜨리고 이를 놓치지 않은 강군이 그를 제압하려 하지만 그는 팔찌와 함께 건물 아래로 추락하고 만다. 한편 교도관들의 비호를 받으며 매우 우아하게 출소하는 이 남자는 대기업 회장 조세왕.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지 자숙하며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숙하며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더니 자신의 비밀의 방에 전시된 레어템들이나 둘러보며 마냥 흐뭇해하는데 하지만 누군가 손을 댄 듯한 흔적. 뭔가 없어진 사실에 극도로 분노한다. 그리고 진열돼 있던 폴라로이드에 눈빛이 반응하더니 자동으로 사진 한 장이 출력되는데 조세왕이 확인한 사진 속에는 강군의 조카 다인이 찍혀있다. 다인이가 바닷가에서 우연히 팔찌를 줍는 모습. 폴라로이드의 사진은 뭔가 미래를 예견하는 듯한데 유 실장님, 유 실장님은 그게 나한테 어떤 물건인지 모르세요? 지금 내 기분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조세왕. 이게 바로 내 기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흔적을 남겼을 테니까 반드시 찾아오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상대의 고통 따윈 아랑곳 않는 조세왕이 찾은 곳은 바로 병원. 아버지, 기억나세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저를 깨끗이 씻겨주셨잖아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과거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했던 세왕. 앞으로도 아버지 돌아가신 일 없게 제가 잘 모실게요. 그러니까 아버진 지금처럼 똥오줌 싸면서 쭉 사세요. 그래야 제가 재밌죠. 과거의 상처로 아버지마저 농락하는 무서운 아들로 자라게 됐던 것. 희망나무재단 남철순 이사장이 지난 24일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속수무책이던 경찰. 그런데 남철수는 가출이나 실종이 아니라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다시 의문의 전화를 받은 게 마지막이에요. 실종이 아니라 살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소영. 통화 시간은? 10초예요. 그 10초의 통화가 끝난 뒤 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비롯해 모든 전자기기 기능이 중지되었고요. 의문점이 많음을 감지한 프로파일러 소영은 다시 수사를 하기 위해 남철순의 마지막 흔적을 따라가는데 남철순 이사장은 얼굴의 화상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는 걸 꺼려했어. 세면대까지 우드톤인 일본식 가옥에서 왜 유독 거울만 재질, 배색, 사이즈를 다르게 했을까? 그렇다면 여기에 무언가 있어. 깨진 거울 너머로 소영이 발견한 건 피투성이가 난 시체와 찢어진 성경책. 소영의 프로파일링대로 남철수는 실종이 아니라 살해된 것이었다. 신소영경입니다. 남철순 시체 찾았습니다. 한편 새 집으로 이사한 강곤. 아, 네, 방금 도착했습니다. 혹시 그런데 이사하던 중 강곤의 눈에 띈 소영. 사실 강곤은 이미 소영을 본 적이 있는데 옥상 위에 서 있던 여자와 분명 같은 얼굴. 게다가 그녀가 스스로 뛰어내리는 장면까지 데자뷰를 느끼는 찰나. 이번엔 현실 속 위험한 상황에서 그녀를 구해낸다. 왜 그렇게 보세요? 어디서 만난 적 있었나요? 네? 그쪽 본 적 있습니다. 뭐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꿈속에서 봤어요. 그쪽이 죽는 거. 작업 멘트 치곤 너무 살벌하다 싶은데 그 시각 조세왕의 눈동자에 또다시 반응이 오고 어김없이 폴라로이드에서 출력된 또 한 장의 사진. 이번엔 대체 무엇일까? 새로운 물건이라. 새로운 물건은 바로 채찍처럼 휘날리는 레이저 포인터.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신부가 이 레이저 포인터로 자해를 하더니 당신 누구야? 누군데 왜? 살해된 남철순을 찾아갔던 신부. 레이저 포인터로 그를 공중에 띄워버리며 압박을 하는데 당장 얼마든지 있어. 그래 제발. 정체불명의 레이저를 사용하는 신부. 과연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아, 마치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데요. 판타지 블록버스터답게 화려한 CG가 압권이었죠. 특히 강곤이 지하철 사고를 막아내는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아이템들이 가진 초능력이 화면에서 어떻게 그려질지 저희 배우들도 정말 궁금했었는데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신비한 아이템의 세계로 빠져보시죠. 4년 만에 주지훈의 드라마 복귀작으로 화제를 부른 월화 드라마 아이템. 참신한 소재와 독특한 장르로 첫 방부터 화제성을 모으며 등장. 무수한 떡밥이 투척되며 팬들의 기대를 모으는 중인데 템은 원래 웹툰이 원작이에요. 인기리에 연재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 드라마. 평범한 물건을 깃든 초능력이란 설정이 참 기발한데 그러니까 물건을 얻을 때마다 그 하나의 아이템이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데스가 괴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 팔찌와 조세왕이 찾는 물건에 대한 힌트를 준 폴라로이드 카메라 등 이 신비한 아이템의 정확한 스펙을 대공개해드리자면 내가 말했잖아, 난 특별하다고. 뭐가 특별한지는 모르겠지만 헤어스타일은 특별한 고데스의 힘의 원천. 첫 번째 아이템 팔찌. 팔찌를 착용하면 자력의 괴력은 기본으로 장착.
지하철도 멈추게 하는 능력 탑재되지만 과다 사용 시 신체에 무리를 주는 부작용이 있다. 또한 일정 시간 후 힘이 소진되는 일명 쿨타임이 있어 저렇게 도망가야 될 수도 있다. 두 번째 아이템 레이저 포인터. 공개되자마자 원더우먼의 진실의 올가미와 비견되기도 한 이 아이템은 굵기와 길이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 훨씬 월등한데 오직 밤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야광 아이템이었으니 더 신기한 거 보여줄까? 세 번째 아이템은 바로 폴라로이드 카메라. 소유자가 갈망하는 것에 대한 미래의 힌트를 사진을 출력해 보여주는 나름의 비주얼 중심 아이템이기도 한데 하지만 작동 시 몸이 굳고 눈동자가 카메라 조리개처럼 열린다는 것. 이처럼 신비한 힘을 가진 아이템들이 앞으로 매회 공개될 예정이라니 진짜로 소장 욕구 부르는 아이템들.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 본방에서 만나보시길 바라며 한편 과거 조세현과 마주친 적이 있었던 강권. 오셨습니까, 선배? 검찰 조사 받으러 와서도 상전 행세하니 영 못마땅하기만 한데 검사들이 우르르 나와 있으니까 본인이 특별한 것 같죠? 검사님,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악당 특유의 일장연설을 하나 싶었는데 난 특별한 거 맞아요. 왜냐면 내가 바로 대한민국이니까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그리고 세왕의 측근인 부장판사는 너 이 새끼 어디로 온 거야? 대리 초분이야 씨. 그냥 대리기사인 줄 알았는데 뭐야 너? 뭔가 심상치 않은 모습으로 라이터를 켜는 순간 섬광이 일더니 거짓된 혀.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되고 마는데 프로파일러로서 수사에 나선 소영은 기괴한 살인 현장을 목격하고 잠시만요. 네? 한 가지 확인 좀 해봐도 될까요? 뭔데요? 입 아니요. 그녀가 입속에서 발견한 건 피 묻은 종이 조각.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라 성경책이에요. 뭔가 메시지를 남긴 걸까? 강권 역시 기묘한 살인 사건 현장을 찾는데 그래서 하필이면 어제 그 시간에 여기 있는 CCTV들이 전부 일시적으로 꺼졌답니다. 딱 봐도 수상한 현장. 뭐 본 거 있어요? 아니 무슨 도깨비 불도 아니고 그 이상한 불을 봤는데 온몸에 소름이 막 쫙 돋더라니까요 진짜.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불빛이요? 우연히 현장을 찍은 휴대폰 영상으로 감식에 들어가는데 단순한 핸드폰 플래시 불빛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직은 과학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렵네요. 요즘 설명하기 힘든 일이 자꾸 일어난다고 느낀 강권. 이 불빛 오늘 중으로 분석 가능합니까? 오늘 중으로는 어렵고요. 아마 며칠은 걸릴 겁니다. 한편 소영 역시 나름의 수사에 착수하는데 앞에 두 사건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김재준 부장판사 남철순 이사장이랑 같은 범행 도구인 거죠? 상당히 유사하다고 봐야지. 그렇다면 연쇄살인? 한편 강권은 우연히 죽은 줄만 알았던 고대수를 발견하고 지금 급히 현장 지원 요청합니다. 드디어 고대수와 마주하는데 뭔가 불만에 가득 찬 눈빛의 고대수. 너 이 새끼 나 보니까 반갑냐?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어도 고대수가 먼저 강권에게 달려들지만 강권의 발차기 한 번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이상하게 지난 싸움과는 달리 팔찌가 없으니 강권의 공격에 맥을 못 추는 모습. 간신히 도망친 고대수는 강권이 떨어뜨린 지갑을 보게 되는데 지갑 속 다인이와 찍은 사진을 발견하곤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복수심을 불태우는데 소유욕을 부르는 아이템. 내 물건을 가지고 있더니 너였니? 해리포터도 갖고 싶을 만한 기발한 아이템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바. 이 모든 걸 설명해줘요.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지. 까도 궁금한 아이템의 실체. 혹시 인간의 힘을 넘어선 특별한 힘을 가진 물건이라면요? 새로운 물건이야. 누가 봐도 나쁜 녀석과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시고 누가 봐도 멋진 검사의 대결. 그 최후의 승자가 누굴지 궁금하다면 본방사수다. 알고 싶어요? 누가 이겼는지?
다인이한테는 언제나 삼촌이 있는 거 알지? 다인이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오늘 밤에 물건 찾으러 가야겠네. 연쇄 살인으로 보시나요? 앞으로 5번의 살인 사건이 더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행 도구가 인간의 힘을 넘어선 특별한 힘을 가진 물건이라면요.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있어서 참 재밌어. 누군가가 있어요. 검사님은 어떻게 여기서 살인 사건 일어날 걸 알고 온 거죠? 불길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은 우리가 알아온 사건과는 다를 겁니다.